박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비서진들은 대포폰을 사용했다. 특검의 수사 결과죠. 어제는 그런 대포폰을 최순실의 개인 비서 노릇을 한 청와대 이영선 행정관의 후배가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개설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생각해보면 기가 막힐 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이 자신의 비서진들과 대포폰으로 상시 통화하고 그리고 그 대포폰은 비서진의 민간인 지인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대량으로 공급받습니까? 대통령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일개 주민센터도 그렇게는 안 돌아갑니다. 사기업도 그런 곳은 없죠. 사장과 직원들이 항상 대포폰으로 통화하고 몇 개월마다 폰을 전부 교체하고 그런 회사가 있나요? 범죄 집단 말고 그런 곳이 있습니까? 항상 대포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아무것도 몰랐고 오로지 국정 운영만 생각했다는 말을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국정 운영을 왜 대포폰으로 합니까? 이 대포폰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청와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죠. 예, 펄쩍 뛰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거의 뭐 코웃음을 치는 정도 반응을 했는데 요즘은 반응이 없어요. 네, 할 수가 없죠. 요즘은 반응이 없는 것이 너무 구체적이고 게다가 번호가 나와버렸어요. 번호가. 예. 네. 어제 관련 뉴스가 많이 나왔죠? 네, TV조선이 번호를 특정해서 보도했습니다. 끝자리가 4021인데요. 이 번호가 대통령 차명폰으로 추정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번호를 특검이 시간대별로 기지국 분석을 했었는데요. 대통령 순방 동선 등과 일치한다라고 합니다. 발신지는 평상시 대부분 청와대 경내로 찍혔는데요. 대통령이 일정이 있어서 움직이면 그에 따라 동선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대통령으로 특정할 수 있는 이유가 우선 이 끝번호를 장시호 씨가 네. 특정해 주었고 그리고 청와대 경내에서 자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예, 계속 있을 수도 없죠, 사실. 네. 그 번호가. 그리고 이제 경내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치더라도 거기서 숙식을 하는 사람의 폰으로 특정하려고 해도 해외 순방을 가는데도 따라간단 말이죠. 네. 번호도 맞고 위치도 맞고 그리고 해외 순방이라는 특수한 일정도 맞고 뭐 다 맞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하루에 평균 3통화 정도. 네, 그렇죠. 6개월 동안 570여 차례입니다. 네. 최순실 씨와만 따져서 하루에 평균 3통화를 했고 그리고 도피 행각을 벌일 때도 계속 통화를 했고. 네, 독일에서요. 그리고 보면 해외 로밍도 있다고 해요. 네, 그 폰을 들고 다니는 거죠. 계속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금을 누가 냈냐 이거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까지 따져봐야 된다고 보는데 네네. 요금이 꽤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명의는 우선 윤전추 행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의는 윤전추 행정관인데 또 그 폰을 한 번만 그러니까 그 폰 한 번을 사용한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한 번에 만들었다가 대량으로 한 번에 폐기하고 네네. 이런 식으로 하나를 한 것도 아닌 거죠. 이거는 정말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일이에요. 네. 국정 운영을 왜 대포폰으로 하는 것인지. 청와대가 그리고 그 행정관의 친구, 네, 군대 후배라고 하죠. 네. 청와대 행정관의 지인을 통해 가지고 폰을 이렇게 대량으로 주기적으로 6개월 동안 것만 밝혀졌을 뿐인 거죠. 네, 이영선 행정관 군대 후임의 대리점에서 네. 다량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주기적으로 한 번에 만들고 한 번에 폐기했다고 하니까요. 요금을 누가 냈냐 이거 밝혀줘야 된다고. 요금을 누가 냈냐. 이것도 뇌물 아닌가요? 만약에 최순실 씨 쪽에서 내줬다면요. 네. 뇌물죄가 되죠. 대납이니까요. 현금으로 했다니까 요금이 어떻게 정산이 됐는지 현금으로 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궁금하네. 보통은 우리 계좌에 연결하거나 카드로 예, 하거나 하잖아요. 통신요금은 귀찮아서 통상 그렇게 하죠. 근데 이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6개월밖에 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까지 밝혀내면 더 재밌는 뉴스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번호까지 나왔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요, 대포폰을 애용했지만 독일 도피 중에는 또 보이스톡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언론과 당국의 수배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식의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보이스톡이 기술적으로 보완이 안 돼요. IT 전문가는 주변에 없었나 봐요. 네. 여하간 이 통화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했다는 거죠. 네. 무지 노력을 했고, 차면포는 그 중에 일부인 것이고, 보이스톡도 사용을 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화는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알려진 번호로는. 네네. 그렇고. 그러니까 범죄 집단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어딨어요.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네요. 저는 이런 경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회사 사장이 항상 직원들과 대포폰으로만 통화한다. 주기적으로. 그런 회사도 없습니다. 회사도 없는 일이고, 무슨 어떤 정부 부처는 항상 그 부처는 항상 대포폰으로 회의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물며 청와대에서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했다는 건 자기들이 하는 일이 이게 이상한 일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너무나 자명하게도. 왜냐면 이게 보안폰이 있거든요, 따로. 네, 그렇죠. 지급을 합니다, 청와대에서. 네. 물론 최순실 씨한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들키지 말아야 하는 일이라는 걸, 들키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너무나 자명하게도. 그런데 국정 운영만 했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대포폰 만약에 취임 이후부터 계속 다 추적해낼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네, 청문회 때도요, 차은택 씨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대포폰 전해받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최순실 씨한테요. 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요, 실물이 없어서 그렇지 번호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요. 같은 시간대만 하더라도 막 10개씩 휴대폰에서 나오고 그랬대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본인도 헷갈리니까 거기 뭐 스티커 하나 뭘 붙여놨다면서요. 예, 반창고 붙여놓은 건 실제로 제가 봤습니다. 워낙 개수가 많다 보니까요. 쓰다가 버린 것 중에 일부를 확보하신 거죠. 예. 디자인에서. 반창고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반창고예요? 예, 그때 뽀로로 반창고였습니다. 꽤 귀여운, 예. 그래서 이제 뽀로로 그림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군요. 이 사람은 집에 반창고가 다양한 종류가 있지 않다 보니까 네. 그 당시에 뽀로로 반창고가 잘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여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뽀로로 캐릭터 여러 개예요? 그건 저도 잘. 그 3개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그리고 이제 그 폰을 확보해서 보면 겨우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세 사람 많아봐야. 예, 그렇죠. 그 폰으로는 그 사람들하고만 통화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특정인의 번호만 넣어주고요. 상대방도 아마 대포폰 번호이기 때문에요. 기억을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을 해서 그렇게 전해주는 거죠. 이 서로. 폰으로는 이것만 해라.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이거는 그 조직범죄 아니면 간첩이에요. 그거 외에는 이런 식의 조직적이고 주기적이고 대량의 대포폰을 사용하는 케이스는 있을 수가 없는데 그걸 대통령이 사용했다고 하니까 이게 황당한 거죠. 이런 뉴스에는 왜 청와대 응답이 없답니까? 처음에 대포폰 얘기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절대 번호는 알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전면 부인했다가 요즘 너무 구체적이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 홍보 라인에서 실제로 몰랐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도 들긴 듭니다. 어떤 선까지만 알고 그 아래로는 몰랐을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없다고 그 당시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네. 지금은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쓰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도 안 물어보나 봅니다. 네. 예,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요,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대통령이 썼다라는 거 증언했거든요. 네. 입이 다 안 맞춰진 거죠. 어떤 부분은 디테일까지. 자. 정성주 씨, 정배주 씨, 그다음에 윤전주 씨 다 자기 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방에서 나오고 새벽에 자석 들라가면 그래서 사는지 이해가 셨고 대통령이 했으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영선 씨가 들어갔다 찾다 나왔다가 또 다시 들어갔다가 몇 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저 갔죠. A씨는 이영선 행정관이 대통령과 관련한 핵심 의혹을 풀어줄 히맨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청와대가 윤전추 행정관은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더라도 이영선 행정관만큼은 지금까지도 꼭꼭 숨겨놓는 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이죠. 자,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전해드리겠고요.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 되짚어본 대통령의 하룻밤. 비판을 하면 그 자체로 네. 어떤 문제가 되는 그래서 이른바 이제 박정희 박근혜 신격화 성역화가 네. 결국에는 이 최순실 최태민 이 가계의 이런 그 비리 공화국 이런 것들을 키우는 네. 우리 인식의 문제 맞습니다. 이런 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특히 조순재 녹취록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네. 야 우리가 과거를 한번 제대로 돌아보자.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뭘 못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나 다행인 것은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촛불 민심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이 지금 특검이 네. 최순실의 재산 그리고 최태민의 과거 재산 그리고 이것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지금 네. 추적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 특검은 누가 만든 거예요? 이게 촛불 민심이 이끌어서 그렇습니다. 이 박영수 특검을 지금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지금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조순재 녹취록을 읽어보면 네. 읽으면 읽을수록 이 박영수 특검이 촛불 민심이 만들어놓은 박영수 특검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 네. 얼마나 수많은 그동안의 이 드라마를 거치고서 좌절 안 됐고 파헤치다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러니까 김재규도 못하고 그래서 사형 집행당하고 네. 박정희도 못하고 그래서 12.19 총살 맞아 죽고 네. 전두환도 못하고 노태우도 노태우도 못하고 못하고. 심지어 김대중 노무현 이 두 민주정권도 못했던 것을 네. 이제서야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충격을 받고 다시 한번 우리의 40년을 되돌아본 이 촛불 민심에 의해서 이 성남 민심에 의해서 드디어 이제 박영수 특검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이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 특검이 지금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제가 어제 그 특검 관계자를 좀 만났는데요. 네. 이런 역사적 사명, 소명의식에 대해서 특검이 상당히 그 책무를 가지고 네, 네. 내부 분위기가 고양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3시 정도에 퇴근을 한대요. 특검 요새 네. 관계자들이 새벽 3시 정도에 퇴근을 하고 저녁 있는 삶이 없군요, 지금. 그 새벽에 퇴근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거의 하여튼 특히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기간을 연장해 줄 리 만무하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정말 하루를 이틀 사흘인 것처럼 그렇게 한가하지 않게 일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안, 대한민국 지난 현대사에서 박정희, 박근혜 권력으로부터 제기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가급적 많이 들여다보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촛불이 좀 촛불을 갈까요? 그랬더니 그런 건 됐다고 하더군요. 네, 네. 끝으로 이 조순재 파일을 쭉 취재하시면서 지금 이제 앞서 말씀은 좀 주셨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포인트, 네. 예, 시사점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그 모든 언론들이 나서서 막 취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독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한 보도들을 접하고 느끼고 새로운 사실을 알래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조합해서 역사적 뿌리와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는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야? 이거 참 재미난 일이 벌어졌었네. 이게 아니라 네.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왔고 우리는 또 앞으로 무엇을 해갈 것인가. 네. 이걸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오마이뉴스와 오마이TV가 오늘 조순재 녹취록을 얘기한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네. 사실 이 언급 자체는 여러 언론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한번 체계적으로 분석해보고 이 역사적 뿌리를 점검해보고 우리가 무엇을 교훈으로 얻을 것인가. 물론 우리 언론도 반성을 해야죠. 네. 저부터 반성을 하고 하게 되더군요. 읽어보니까. 네. 이 많은 일들이 우리가 촛불 현장에서 만난 그 문성근 전 대표도 네, 예. 그 얘기 했죠. 네, 그래서 제가 맞아요. 장윤선과 예. 그 하는 토크하는 거, 거 봤는데 예. 그 현장에서 뭐라고 표현했더니 자괴감이 든다든가 네. 그동안 우리가 예. 이런 일이 벌어졌을 예, 때 우리는 예.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이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그래 이게 나라다라는 걸 제대로 한번 만들어 가는데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